여러분들, 국장이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물적 분할을 얘기하시잖아요. 속된 말로는 쪼개기 상장. 이게 참 기괴한 구조입니다. 보통요, 어느 회사가 있다고 하고 이 회사가 돌리고 있는 이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특정 사업 부분만 독립적으로 떼어내는 걸요, 그걸 기업 분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너굴기업이란 데가 있다고 하고요, 너굴기업은 너굴초코바라는 사업도 하고 너굴코인 사업도 하고 너굴반도체도 만든다고 해볼게요. 비즈니스 모델 세 가지를 두고 너굴기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굴기업의 경영진인 김너굴 씨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가진 세 가지 사업들 중에서 너굴반도체가 요게 개꿀딱이거든요. 이 비즈니스 모델만 따로 회사를 차리는 게 어떨까요? 오케이, 진행시켜! 라고 해서 너굴기업의 너굴반도체 사업만 똑 떼어다가 너굴전자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너굴기업과 너굴전자라는 두 개의 회사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업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너굴기업과 너굴전자가 이 두 회사가 수평관계로 갈라졌다고 하면 인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수평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너굴기업에 투자하고 있었던 주주들은요, 너굴기업과 너굴전자의 주식을 각각의 비율로 통해서 모두 챙겨받을 수 있죠. 아, 당연하죠. 원래 너굴전자가 너굴기업 안에 속해 있었지 않습니까? 인적 분할을 하면요, 분할 전에 너굴기업의 전체 순자산에서 분할이 된 너굴전자의 순자산이 얼마인지 계산기를 때려가지고 나름 비율을 맞춰서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을 나눠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요, 너굴기업의 주식도 너굴전자의 주식도 모두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이 너굴기업과 너굴전자가 수직적으로 갈라진다? 요러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 수직관계로 갈라진다는 물적 분할인데요. 물적 분할을 했다고 하고 너굴기업에서 똑 떼어나와진 너굴전자는요, 100% 너굴기업의 자회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100% 자회사면 뭔 일이 벌어지는 거냐? 뭐가 다른 거냐? 바로 주식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달라집니다. 아까 인적 분할은요, 투자자들한테 이 주식을 비율별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물적 분할은 비율은 개뿔 나눠주질 않습니다. 새로 태어난 너굴전자에서 발행하는 주식은 죄다 너굴기업으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너굴기업에 투자하고 있었던 주주들한테는 너굴전자의 지분 1도 안 가는 거예요. 별다른 변화도 없고 그냥 원래 너굴기업의 주식만 갖고 있는 거죠. 그대로. 아니, 물론 주식은 안 주지만 너굴기업이 너굴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어떻게 간접적으로는 너굴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일적 분할처럼 내 계좌에다가 주식을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니까 사실상 개뿔 챙겨주는 게 없는 겁니다. 수익 모델만 똑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모회사 주주들한텐 절대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또 예시로 너굴기업의 주가가 현재 10만원이라고 하고, 이 주가는 너굴기업의 성공을 기초로 올라간 주가라고 해봅시다. 너굴초코바도 열심히 팔고 코인도 만들어서 팔고 반도체도 찍어서 엄청나게 팔아서 10만원이란 주가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너굴기업의 수익 모델이었던 너굴반도체만 똑 떼어다가 자회사로 분리하고 주식도 안 나눠줘.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너굴기업의 성장을 염두한다면 모 회사인 너굴기업의 주가가 이 10만원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띠발이네. 아, 물적 분할하면 회사 가치가 쪼개진다 않아요. 아, 종목 잘못 잡아서 물적 분할이 되면 내 계좌도 분할됩니다. 아하, 맵다 매워.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요, 갑자기 열차 칸이 분리돼서 앞에 기차만 가버리고 선로 바뀌는 거 봤습니까? 내가 탄 기차가 막 갑자기 분리돼가지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요. 아니면 내가 탄 칸은 점점 멈춰가는데 앞쪽 칸들만 막 쭉쭉 가는 상황이라고요.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핫했던 게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이었죠. 진짜 욕 조지게 먹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하면서 여기에 탔던 개미들 열차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서 뒤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냥 뭐 듣보잡 기업들이 개미들 빨아먹는 건가? 작전인가?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대기업들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이라면 우량주로 분류돼서 그냥 막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지, 주식은 우량주지. 대기업 믿고 장투로 가자. 이 새끼가 어림도 없지.
물적 분할 빔 거꾸로 빙뽕뽕. 2021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뭔 짓을 했냐면요, 배터리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SK온으로 떼어냈습니다. 회사를 분사한 거죠. 2차 전지가 핫하니까 이 알짜 사업만 홀라당 떼어다가 자회사를 새로 만든 건데, 이 개꿀 사업만 떼어내다 보니까요, 기존 SK이노베이션의 주가 당연히 저항 없이 터져버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알짜 사업 떼고 나중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다 빤스런 치고 도망갔고요. 투자자 입장에선 자회사 이 배터리 부분의 주식은 받지도 못하는데 누가 멍청하게 존버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SK이노베이션의 주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그냥 개박살났죠. 일반 주주들 계속 존버하셨던 분들은 그냥 개피 본 거예요. 그럼 누가 개이득을 봤냐? SK온이 상장되면서 SK이노베이션의 대주주들이 함께 꿀을 빨았습니다.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규모 신규 자금은 새로 유치할 수 있으니까 돈을 완전히 긁어 모은 셈이죠. 원래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부분은 진짜 그 주식의 희망이었고 투자의 이유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배터리 부분이 성장할 때까지 존버하면서 기다렸는데 알짜 사업부 따로 빼내서 물적 분할을 때려버리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어요. 아까 말대로 앞에 가고 있는 기차가 우리 버리고 그냥 떠난 거나 마찬가지죠. 나름 이 사건이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대기업 SK이노베이션의 횡포에 뒤통수 얻어맞았다면서 국민청원에도 올라갔었죠. 아무튼 이런 뭐 같은 짓은 SK이노베이션만 했던 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대기업들 사이에서 유행이에요. 2020년 9월 LG화학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SK와 같이 배터리 부분을 똑 떼어다가 새로 상장을 했죠. 이렇게 물적 분할로 새로 태어난 회사가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물적 분할 빔을 맞았던 LG화학의 주가는요 100만원이 넘었었던 게 순식간에 반토막 났고요. 2차 전지를 잃은 LG화학 이제 빈 껍데기라고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자회사가 됐었던 LG에너지솔루션이 모 회사인 LG화학보다 시총이 약 3배가량 더 높게 형성될 때도 있었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3년이 지난 지금 LG화학은 반토막도 아닌 거의 주가가 3분의 1로 내려앉았습니다. 낭만 있다 그죠? 이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포스코도 포스코홀딩스랑 분리했다가 주가는 33만원에서 22만원으로 30% 이상 떨어졌었고요. 카카오도 2021년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랑 카카오뱅크랑 막 엄청나게 물적 분할했었죠. 당시에 카카오는 주가가 16만원에서 8만원으로 반토막 거의 50%가 떨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알짜인 조선사업만 떼내서 새로운 사업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나서서 이런 물적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 똑같은 수법이에요. 먼저 알짜 사업을 떼어내서 자회사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 빈털터리가 된 모회사의 주가는 개박살이 나고, 자회사를 상장시켰으니 대주주만 돈을 긁어 모으고 지배권도 확보하고 일반 주주들은 그냥 개털리고. 당장 미국만 봐도요 이런 물적 분할을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메타만 봐도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갖고 있는데 인스타도 나름 막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 인스타그램만 떼어내서 상장을 안 시킵니다. 그러다가 정부한테 조직에 맞아.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도 자회사가 겁나 많은데 상장사는 알파벳 하나뿐이에요. 분할을 했던 기업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요 다임러 트럭을 분할한 후에 이걸 증시에 상장시키면서 모 회사 주주들한테 다임러 트럭의 신주 주식을 65%를 배정했습니다. 이게 옳게 된 거고 이게 상식적이에요. 오죽하면 대통령 선거할 때쯤 물적 분할에 대한 공약이 나왔겠습니까? 아무튼 국장이 진짜로 안 되는 이유,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많은 의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진짜 매일 사용하고 있는 앱이 하나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너굴경제 채널 최근 몇 달간 익스프레스 VPN과 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VPN은 쉽게 말해서 온라인 접속 위치를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앱이거든요. 그렇단 말은 모든 해외 사이트에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용법도 그냥 겁나 간단해요. 그냥 앱을 켜고 원하는 국가를 선택한 후에 중앙 버튼만 딸깍하고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끝! 이게 끝이에요 진짜.
제가 익스프레스 VPN을 해외 경제 자료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쓰고요. 두 번째로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이게 참 넷플릭스는 지역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생각보다 겁나 많더라고요. 그 유명한 영화인 듄만 보더라도 한국 넷플릭스에는 없지만 지역을 싱가포르로 해두면 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야, 개꿀이잖아. 너의 이름은 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꿀잼이라길래 검색해 봤더니 싱가포르로 우회하면 볼 수 있더라고요. 그 길로 당장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익스프레스 VPN을 믿고 쓰는 이유가 개인정보 때문에라도 쓰거든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카페에서 일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다들 카페 가면 너나 할 거 없이 와이파이부터 연결하고 인터넷 쓰잖아요. 근데요, 카페나 공항, 호텔 같은 공공 와이파이 생각보다 개인정보에 위험하긴 합니다. 저같이 노트북에 영상물, 유튜브 채널 아이디 같은 정보가 모두 다 들어있으면 개인정보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괜찮은 솔루션이 익스프레스 VPN입니다. 익스프레스 VPN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100% 암호화해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저도 이 점 때문에 일부러라도 익스프레스 VPN을 꼭 사용하는 편이죠. 애초에 익스프레스 VPN은 유저 데이터에 대한 로그를 전혀 보관하고 있질 않아요. 개인정보가 털릴 일 자체를 없게 만든 거죠, 이 익스프레스 VPN이. 제가 계속 쓰면서 느끼는 건데 평소에 컴퓨터 활동을 하더라도 컴퓨터에 큰 영향을 안 준다는 것도 좋더라고요. 작업을 하든 영상 편집을 하든 요거 VPN 켜놔도 거의 알아채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해외 VPN 리뷰 사이트에서도 현재 1등 익스프레스 VPN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굴경제 구독자 형님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혜택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3개월을 공짜로 추가해드린다 이겁니다. 일단은 공짜니까 드셔봐 이런 느낌이잖아요. VPN 공짜 혜택 꼭 챙겨가시고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expressvpn.com 라쿤 이코노미 요 링크로 3개월 추가 무료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젠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독 누를 타이밍. 지금이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